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이춘석 의원이 선출돼 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이춘석. 간사라도 제가 한번 해보려고 경선하자. 경선하자. 그런데 김용민 전 수석 부대표가 또 자기가 안 돼. 간사 출마도 못하고 또 온 거예요. 출마도 못하고 아 이거는 이제 유머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유머입니다. 나 진심이에요. 유머죠. 유머입니다. 토요일 특검에 이제 출석한 윤석열 오전 1시간 조사 잘 받다가 네. 오후 돼가지고 조사관 바꿔달라고 수정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내란 특검팀에서 오전 조사에서 윤석열이 당황할 만한 증거를 제시를 했고 와. 특검 관계자가 윤석열이 오전에 조사를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라는 내용이 보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윤석열도 바보가 아니지. 네. 이 받다 보니까 야, 이 증거 나오면 나는 이제 끝이구나. 이거 안 되겠다. 느낌. 자 이후에 오늘 이제 안 나오니까 오케이 안 나와. 너 5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와라. 다시 재통보를 하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일 출석 통지가 마지막일 것 그렇지. 같다. 그래도 불응할 때는 이제는 조치를 취하겠다. 예. 약간 최후 통첩의 느낌이 최우통장. 납니다. 이제 너는 그 조치라는 게 체포거든요. 예.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잘하고 잘합니다. 조은석 특검을 제가 잘 아는 사람이지만은 네. 이렇게 밀려가면 안 된다. 안 나오면은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그러면은 윤석열이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법원에서는 또 나간다고 했으니까 체포영장 발부 안 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을 잡아가지고 네. 구속영장을 빨리 청구해서 그게 핵심이죠. 격리시켜야 된다. 아. 증거인멸의 우려도 가장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조은석 특검 정신 차리세요. 네. 와, 단호하시네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단호하십니다. 아니 그건 용서할 수가 없죠. 아, 너무 그리고 고맙습니다. 김건희도 저렇게 둬서는 안 돼요. 네. 윤건희 즉 윤석열 김건희는 하루속히 구속해서 아, 우리 세상과 격리가 돼야 예. 대한민국에 평화가 옵니다. 한덕수가 혹시 오윤혜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를 아십니까? 오윤혜. 공직대화도 아니고요. 몰라요. 아 몰라요? 네, 그냥 이제 길에 걸어다니는 아이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한덕수가 그냥 길에 걸어다니는 오윤혜라는 아이를 방송에서 뭐 한마디 했다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 탄핵 전국이고 전국이 아주 어지러울 때 한덕수가 고급 식당에 다닌다고 하더라. 내가 그런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한 거야요. 방송에서. 네. 방송에서.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나 봐요. 아 그러면 뭐 너무 5,200만 다 고소해야지. 말도 안 되죠. 저한테는 고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한 말 많이 하셨는데. 심한 말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그런 자잘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일단 전해드리고요. 지금 오윤혜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아하. 오윤혜가 한덕수를 너무 미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 한덕수 말년에 이제 평생 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큰 거 나왔더라고. 큰 거 나왔습니다. 예. 한덕수는 내란의 밤 12월 3일 당시에 윤석열의 계엄을 반대했다고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 막기 위한 노력까지 열심히 했다고 했다 분명히 맞지? 예. 자 그런데 내란 특검이 어제 강의구 부속실장을 불러서 계엄 당일 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강의구가 누구냐? 바로 계엄 당일 밤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던 사람인데요. 빨리 들어와라.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5일 날 한덕수랑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통화를 했냐? 이 국무회의 관련해 가지고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내란 이후에 사후에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 서명을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한덕수가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내란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에. 그런데 선포문에 이 서명한 뒤에 뭔가 찝찝했는지 야 이거 사후 문건 이거 문제가 될 것 같다. 그거 조금 없애야 될 것 같다. 네. 라고 해서 윤석열이 그게 뭐가 문제냐 하고 결국에는 없애긴 없앴다. 요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건입니다. 네. 그런데 네. 강희구하고 그 전에 김주원 네.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합니다. 김주연, 네. 김주연 그렇습니다.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하면서 정확하시네요.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해서 한덕수 총리 및 김용현 국방장관이 구설을 했느냐, 즉 서명했느냐 서명. 이걸 알아본 거예요. 그렇지. 알아봐가지고 없으니까 한덕수 총리한테 강희구 부속실장이 만들자. 그렇지. 정확하시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정확합니다. 제가 12월 4일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네. 바로 거기에서 왕 법꾸라지 법기술자 4명이 삼청동 안가로 갑니다. 안가해독 자 5인방으로 밝혀졌죠. 그렇죠. 띄워주십시오. 이거 누가 밝힌지 압니까?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4인방이 회동했다고 했을 때, 예. 야, 2명 더 있는 것 같다. 나한테 제보가 왔다고 했어요. 근데 CCTV 봤더니 한정화, 당시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이 나왔어요. 거기까지는 밝혀진 거예요. 예. 그런데 한 사람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여기에서 법률비서관. 제2의 계엄을 모의하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또 법사위에서 추궁을 해서 이완구 법제처장이 이 모임 끝나고 핸드폰을 다 바꿨다. 네. 이상민 장관 빼고는 다 바꾼 것을 또 다 제가 잡아냈죠. 받아냈어요. 예. 받아냈는데 아, 대단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여기를 수사해라. 그런데 이게 김지원 민정수석이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모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4일날 10월 4일에 이 윤석열 버쿠라지들이 다 모였어. 여기서 이야기를 나눈 거야. 야, 계엄 선포하려면 문건이 있어야 되고 그 문건에는 한덕수 서명이 있어야 돼. 국정장관이랑 김용현은 서명이 있어야 돼. 그래 김유견이 그러네. 이거 큰일 났네. 해가지고 바로 김주연이가 강희구 부서시장한테 12월 5일에 전화합니다. 야, 문건 있냐? 야, 문건 이거 있어야 돼. 야, 서명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강희구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한덕수한테 전화한 거야. 아이고 할배요. 내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계엄을 하려면 이거 문건이 있어야 되고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했더니 한덕수가 뒤늦게 서명까지 했어. 반대했다던. 반대했다던 한덕수가 서명을 했어. 거짓말에다가 자기는 안 했다고 거짓말을 거짓말한 거 이번에 드러난 거야. 드러났죠. 서명을 한 거야. 근데 한덕수 겁쟁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뒤늦게 서명하고 드러나면 이 자체도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한덕수가 다시 또 강기구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야 이거 없애라. 이거 파기 좀 해달라. 해갖고 파기. 어. 이거는 뭐 공문서 위조에다가 불법 파기. 계엄에다가 증거 인멸에다가 한덕수는 이제 빈 못 봅니다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만 임명을 하면은 우리는 당시 윤석열 파면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딱 잡아대다가 이번에 걸렸거든요. 내란 두목은 윤석열, 윤석열. 부두목은 김용현이. 김용현, 한덕수, 최상목까지 가는 거야. 그래 그러면 어떻게 뭐 면회는 가실 겁니까? 그래도 과거 적이 있으니까 한 번은 아, 가야. 오윤회랑 같이 가야지. 무슨 그런 질문이. 오윤회를 좀 수수 한번 해주세요. 어쨌든 내란 특검팀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한덕수 소환해가지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조사한다고 합니다. 검찰 조직의 뭐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의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씀했던 여러 가지 관련된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또 관계 당사자들의 뜻을 모아갖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갖고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장관 임명된다고 하면 적극적인 또 이 땅 특대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에게 쓴소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일하게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잘못하면 쓴소리를 해서 바로 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입각보다는 밖에서 좀 그러한 것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바람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저분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하고 네. 우리 국민이 생각하고 민주당 야당원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에 일탈하면은 네. 그건 국회에서 안 돼요. 개혁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입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 네. 즉 수사권이 없어지고 네. 공수처나 중수청. 경찰 국수본에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미국의 FBI가 되는 거고 네. 소위 지금 현재 우리 검찰청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소일만 기소청이다. 네. 이걸 얘기하는 건데 네. 저런 것을 정성호 장관이 잘 아시는 분이 네. 거기에서 일탈하지는 절대 못한다. 법무부 차관 이진수 차관 때문에 또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이진수 차관이 검찰들한테 전화를 좀 다 돌렸나 봐. 이번에. 야. 그래서 그랬는지 실제로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검찰 수뇌부들 지금 검찰 개혁의 시그널을 이제 받아들이고 다 튀고 있어요. 실제로. 네. 난 이걸 보고
마음을 좀 놓는 거예요. 아. 잘 나가죠 뭐. 예, 다 튀었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 소개를 좀. 으로 신우정도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낮에 기자들하고 점심 먹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떠났는데 그 소감을 얘기해달라고 해서 잘 떠났다. 고맙습니다.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 무슨 달짝으로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만은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5년간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여기가 스타트예요. 네. 잘할 거예요. 네. 저는. 개혁의 주체는 국회예요. 그렇습니다. 입법을 하기 때문에 예. 네. 그건 안 됩니다. 아.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개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하면서 윤호중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해야 검찰 개혁이 됩니다. 하고 몇 번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 하마평이 나오니까 윤호중 대표가 저한테 물어봐요. 나는 법무부 장관 그 깜도 아닌데 왜 내가 거론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론했다. 내가 얘기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법조인들이 검찰 개혁을 하면은 꼭 자기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방 개혁도 민간 문민 출신이, 예. 검찰 개혁도 문민 출신이 장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저 혼자 네. 뭐 대통령실까지 제가 전화할 힘은 없고 네. 윤호중 장관이 굉장히 되기를 바랐는데 행안부 장관으로 간 것은 보세요. 딱 가서 행안부 경찰국 딱 없애버리잖아요. 경찰국 없앤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분 말이죠. 보통 계획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분이 늘 외향적이지 않고 네. 그 내적으로 내향적이어서 예. 그 소화를 잘하지만은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그거 보세요. 저는 알겠습니다. 정성호, 윤호중. 윤호중 두 분이 법무 행안부 장관 돼서 참 잘 간다. 그래가지고 저는 봉욱 민정수석 네. 저랑 함께 청와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좋아요. 나랑 잘 알고 또 대통령이 인사했기 때문에 네.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반대했으면 이제 또 도하신문에 난리가 날 거예요. 네. 박지원도 반대한 민정수석이다. 그렇지. 그래서 잘할 것이다 했다가 제가 3일간 얻어맞는데 네. 죽으라고 맞았어요. 지금도 뭐 수박이라고 난리. 그렇죠. 아니 그런 건 좀 읽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김희수 변호사라고 있어요. 네. 김희수 변호사. 이 김희수 변호사가 이번에 국정원에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최측근 배상윤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 이거는 경기도랑 아무런 관련 없고 이재명 지사와는 아무런 관련 없다라고 S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 가장 잘하는 곳이 국정원입니다. 이번에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 어떤 식으로 왜곡됐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김성태 회장도 잘 알고 네. 배상윤 회장도 잘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김성태 회장을 전혀 일면식도 없다. 그래서 제가 그쪽 사람한테 물었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는 당신을 모른다고 하더라. 네. 그랬더니 연락이 왔는데 자기도 한 번도 안 봤대요. 술자리에서 전화를 한 번 통한 적이 있다. 뭐 저녁에 술 먹다가 야, 내 박지원이 아니까 전화 받아와라. 저를 하면 그 아주 제일 골치 아프게 그 전화. 맞아요. 그분은 저를 존경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 참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당시 물었어요. 이 대표가 김성태 회장을 모른다는 것은 김성태 회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술자리에서 전화를 한 번 통한 적이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딱 잡아떼지 말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원장님도 술자리에서 전화 많이 받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렇지.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만난 건 사실이에요. 배상윤 회장이 지금 외국에 있으면서 그러한 기자회견을 한다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간접적으로. 그래요. 내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하고는 관계없다. 왜냐하면 개입하면 또 개입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에서 같이 공작을 한 거예요. 대북 공작을 네. 경기도 그 사람들하고 그 이화영 네네네. 그 한 사람들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국정원 보고서에 이게 주가 조작으로 김성태 회장이 흘러간다. 그렇지. 그 나와 그러면은 있어. 우리가 블랙 요원들이 주가 조작하는데 대북 사업을 연관해서 국정원이 개입할 수 없다. 그렇지. 하고 끝내서가 국정원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남아서 제가 그걸 얘기를 했죠. 이건 아니다.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그것은 국정원 문건은 무시해버리고 아. 계속 불러가서 마치 이제 명예 경기도지사가 방북객가로 있는 것처럼 네. 막 흘러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차제에 이번에 그분이 가서 그 국정원의 문건만 잘 찾아내서 밝힌다고 하더라도 네. 이건 관계가 없다. 어.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잘 됐어요. 윤석열, 김건희는 저는 내주까지는 최소한 구속을 해야 된다. 아, 네. 다음으로.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는 투쟁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장, 네, 저희 조국 경찰서에 연락하세요. 우리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연락하시라고. 김동완 의원님은 국민의 세금으로 상임위원을 일하고 계십니다. 국민을 고통과 시름에 빠지게 하는 행동들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남불식의 국민 이야기 제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세요. 저분은 결국은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네. 국가 권력기관에 취임하는 장관들이 사생활이라는 거를 내세워가지고 검증을 거부하면 안 되는데 그걸 거부했던 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장관 가면서 검증한다고 하니까 이거 내 사생활이야. 그거 사생활 운운할 사람은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권이라는 거를 저 계엄에 참여했던 사령관들한테 붙일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네. 아십니까?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지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인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게 인권이고 그 인권을 보호하라고 만든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예요. 네. 근데 지금 저기 있는 저 김용원이라는 저분은 완전히 지금 권력의 도구로 인권을 이용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해온 것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수준이었고 민낯이었고 저는 상신 같은 인물이다. 저는 뭐 인권위 직원들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6월 19일에 있었던 일인데 인권위 25차 상임위원회에서 남규선 이분은 상임위원이 또 있어요. 다른 남규선 네. 동료 상임위원이죠. 네, 네, 네. 에게를 향해서 입 좀 닥쳐라 라고 발언을 하면서 남현이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현행범이다라고 하면서 범죄행위란 것처럼 몰아붙였다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인권위원들이 기자에게 제보를 해서 이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권 관련해서 딱 하나만 더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검사 출신의 인권위원이 이번에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올해 2월 5일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이 직접 쓴 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된다. 와, 너무 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검사를 했던 거고 우리나라 인권위원인 겁니다. 와, 방금 정광훈 발언 아니고 인권위원 발언이에요? 인권위원회 발언인 겁니다. 예. 어지러지합니다. 네, 워낙 근데 빌런이 많다 보니까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뭐랄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1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 주권이 실현되죠.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기로 막먹은 지 거의 10년 됐잖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도전을 해오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런 거 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리스트업을 계속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다 저 사람은 저기다 이렇게 계속 마음속에서 조각도 해보고 막 불치금 맞추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야 내가 되면 이 사람 여기다 배치 저기다 배치하는 걸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지. 이분이 성남시부터 제가 경기도까지 행정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얻은 교훈이 있어요. 내가 인사권자의 자리에 가 있고 상벌 원칙만 정확히 하면 내 밑에 있는 국장이 원래 누구 사람이었던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시키면 된다. 내가 있는 기간 동안. 그래서 지금의 인사는 생각은 내가 하니까 니들은 이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진용을 짜고 있는 거예요. 장관까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네네. 행정관이나 이 차관들 쭉 구성하는 거 보면 어느 정부에서 뭘 한 사람이야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몇 개 부처의 차관들은 안에서 어떤 얘기까지 심지어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 사람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부처 내에서도 약간 고개 빳빳해가지고 똑똑한데 한직으로 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은 잘하는데 충성을 잘 안 하는 스타일. 이런 사람들이 쭉쭉 뽑아서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있는 행안부만 해도 원래 거론됐던 분은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부터 연이 깊었던 분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 하나도 기억이 안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모르는 사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면 그 공무원들이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거예요. 국장들끼리 야, 제 일 잘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진짜? 저 사람 어떻게 알았지? 아니 이재명이 어떻게 저 사람 알고 있지? 와. 이런 반응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실용적으로 잘할 사람들을 뽑는 거고 일의 방향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휘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럼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선언하면
그때 가서 이재명 대통령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저는 뭐 국민들의 몫이라고 보는데 네네네. 지금 있는 이 방향에서는 예, 지금까지 좀 믿고 따라줄 기간이 아닌가. 심지어 다 반대한다 주가조차도 믿고 따라서 지금 3천이 넘어가고 있는데 예. 찍어 주셨던 분들 특히 요 기간 동안은 용인술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용인술, 그러니까 네네. 우리 식구다 이런 사람 말고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가는 거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사님, 그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 자주 우세요? 드라마 보고? 아, 예, 요즘 좀 자주 우는 것 같아요. 갱년기가 왔는지. 그런데 아마도 그 주인공 애순이를 보면서 아, 우리 현대사의 어머님, 누이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특히 또 우리 하늘나라 간 신우의 어릴 때 아명이 애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 그런 게 현상이 돼서 아마 눈물샘이 자극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대대적으로 키워서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또 세계적으로 소위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영향력을 키우는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정말 강력하게 들었어요. 전 세계로 좀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선도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가장 강력한 힘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새는 그 생각하면은 뿌듯하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문화부 장관을 못 뽑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막 고민하다 보니까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공직을 뭔가 그 나눠주기식으로 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고심이 원래 많으신가 근데 보네. 그렇기가 쉽잖아요. 같이 고생한 사람한테 하나씩 챙겨주고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당직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저도 이재명 대통령 무슨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네. 뭐 대변인이나 원내부대표를 그냥 시킬 때 깜짝 놀랐거든요. 보통 그런 거는 어쨌든 이런저런 역할이 있는 사람들한테 혹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주기 마련인데 네. 주변에 보면 안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네. 심지어 대놓고 좀 쓴소리를 많이 하는 그렇죠. 사람이었고 갈등도 많았었는데 네. 이런 거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딱 일만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 일치하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